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최소 10% 급등이 나오게 되면 50% 이상도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6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서린바이오 한번 다뤄볼 거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 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린바이오 이외에도 여러가지 좋은 종목 동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짧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 10억 도즈 가량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 생산할 건데 그 후보가 뭐 한미약품, 뭐 큐라티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큐라티스 연관된 종목인 코리아셋 투자증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즈텍 WB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서린바이오까지 일단 시간에서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거래서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서 26,2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위탁 생산을 위해서 뭐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mRNA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게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 제조사들이 국내 백신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다. 타결 즉시 10억 회분에, 그러니까 10억 도즈죠. 10억 도즈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8만 리터 정도? 8만 리터 정도 될 건데 8만 리터 정도 될 건데요. 8만 리터는 삼성바이오로스 3공장이 50만 리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50만 리터인가 70만 리터 정도 되는데 그래서 8만 리터 정도면은 뭐 70만 리터라 보게 되면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보자면은 조금은 세력들이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자, 후보 업체 중에는 한미약품 큐라티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 쪽이 좀 백신 공급이 좀 빡셉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위탁 생산에 CMO가 상당히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국내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와 관련된 뭐 서린바이오, 한미 바이오사이언스, 코리아셋 투자증권, 아스텍 WB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서 시간에 걸려서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mRNA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서린바이오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서린바이오가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mRNA 합성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생각했는데 이 mRNA 합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 그 몸속에 세포획이란 게 있는데 세포획 안에는 그 DNA가 있거든요. 근데 그 DNA가 RNA로 바뀌는 게 그 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액 안에 이제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이제 RNA로 바뀌는 게 이게 전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사를 이제 합성이라고 해요. 합성. 우리가 지금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mRNA 원액을 추출해야 되는데 원액을 만드는데 그 mRNA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mRNA 합성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mRNA 합성 서비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 전사되는 과정, 이 전사되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모더나 화이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뜨거운 감자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시면서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어떤 특징은 잘 보세요. 제가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고 그리고 5일선이 완만하게 우상되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리고 우상향 종목들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5일선 위에서 캔들이 5일선을 이탈했다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가 아니라 mRNA 죄송합니다.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준 종목들은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 항상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5일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하죠. 그런데 요 날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안착을 합니다. 그죠? 안착을 하죠. 안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 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죠. 물론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미리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5일선을 이날부터 안착을 하죠. 종가상 안착하죠. 그러면서 변동성 커지면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라는 관점에서 서린바이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항상 비교를 드리는 종목 S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5일선과 21선을 타고 가다가 요건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안착하기 우상향하는 종목은 추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항상 과시 종목으로 편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한빛소프트도 보시면 잘 보세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고 5일선 우상향하죠. 5일선 우상향하죠. 좀 차트를 더 당겨 볼게요.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죠. 그러면서 여기 일시적 이탈을 하죠. 근데 요 날부터 보면은 자 5일선을 위에 타주고 있어요. 종가상 그죠?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부터 타고 있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급등 나오게 되면 리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일단 mRNA 합성 서비스 그러니까 DNA를 RNA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핵 내에서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사를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NA 합성 서비스.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들썩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나고 5일선과 21선을 타고 5일선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이 완만하게 우상향 그리고 세 번째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에서 놀이를 할 때 움직임을 보일 때 급등한 경우가 많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있죠.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건설 이슈와 상당히 좀 그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요날 장중 25% 상승하고 9% 그리고 장중 22% 상승하고 9%.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 급등이 현상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상승, 25% 급등 이후에 9%, 22% 급등 이후에 9%,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10% 급등 이후에 4.9%. 그래서 요거는 내일 쪽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국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리야 대선 테마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단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10,000원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이후에 최소 10% 여기서 플러스
급등이 나오게 되면 50% 이상도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송에서는 서린바이오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